안녕하세요. 올바듬 염성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사 선임권으로 많이 접수되는 유형 중 하나인 어린이 성장호르몬 결핍증 관련 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는 시기이죠. 특히 신체는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호르몬 유발 검사를 통해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내리고 성장 호르몬을 주사제 형태로 처방하여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사제가 상당히 고가이고 또 계속해서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린이 성장호르몬 주사제 처방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 지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급여 또는 급여 내 전액 본인 부담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면 보험회사는 왜 급여 적용을 하지 못했는지 현장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실손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기반하여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성장 촉진과 관련된 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조건과 양상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매 사안을 따져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겠으나, 큰 틀에서의 본질적인 질문은 질병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손보험 약관에서 질병에 대해 명확히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의학사전 등을 찾아보면 질병이란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도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손해사정사마다 판단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인 저는 정부기관인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질병의 여부를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란 질병과 상해 등 다양한 형태의 분류 기호를 부여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 치료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질병 사인 분류에 기재된 질병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이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보험회사 측에서는 위 판단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적용 받는 기준을 실손보험 지급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급여 지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실손보험 약관상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손해사정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근거에 충족되는 경우 약관상 질병 치료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진단하고 소견에 질병 치료 목적으로 주사제 처방을 하였다는 명확한 소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무엇보다 강력한 질병 치료 목적의 실손보험 약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제의 허가사항입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각 상품명에 따라
유트로핀, 그로트로핀, 사이젠, 조맥톤 등으로 불리는 이 소마트로핀 주사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약학정보원 허가사항상 뇌하 수체 성장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진단받은 어린이들은 약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병원을 통해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의 용도에 맞는 처방이야말로 질병 치료 목적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 약관의 해석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몇 가지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그중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 상황은 그 현 상황은 약관을 해석하기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성장 호르몬에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사안의 지급 거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대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약관의 해석에 따라서도 보험의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성장호르몬 결핍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1회당 비용은 비싸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현장 심사 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을 거절하려는 태도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장 심사 단계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를 받았다면 올바듬에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약관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사정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